북한 공작원 리호남 이재명 전 비서실장에게 우리 만남 발설 말라, 이게 뭐 요청을 한 건지 지시를 한 건지 참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오영훈 그 제주지사, 이번에는 이제 그 경선에서 떨어진 오영훈이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핵심 측근이고 뭔가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느껴지죠. 이재명의 그 비서실장을 했던 그 인물이 북한 대남 공작원 리호남을 접촉을 해서 그때 뭐 신장 투스키 이런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를 했다는 것을 보도가 됐다는 것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2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또 만났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어제 그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 오영훈이 정동영 장관을 면담을 거쳐서 북한에 물품을 보냈다. 자, 정동영이 오케이 해서, 통일부 장관이니까는 정동영 모르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정동영이 오케이 해서 북한의 물품을 보냈는데, 물품을 보낸 것도 뭐 그렇지만은 그 정도 거래 상대자가 리호남이었다. 바로 대북송금 사건에 나오는 그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왜 이 시점에 이재명의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 만나가지고 북한에 물자 보내는 걸 이야기를 했을까? 정동영의 허락하에.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딱 있지 않습니까? 대북송금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 아니라고 막 주장을 하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주가 부양을 위해서 그 돈을 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히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북한에서는 바로 리호남입니다. 북한 공작원이고 돈을 요구를 했고, 방북 비용을 요구를 했고, 필리핀에서 70만 달러 받았고, 다 합해서 300만 달러 받았던 그 리호남이죠. 그러니까 리호남이 나중에라도 무슨 소리야, 이재명 자기 뭐 북한에 오고 싶어가지고 뭐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럼 돈 달라고 해서 돈 줬던 거 아니야,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는 뭔가 리호남이 이재명의 뒷덜미를 잡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 만나는 게 지난 2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오영훈 제주지사, 이재명의 비서실장 출신이 리호남을 만났다는데, 지난 2월 달이면은 딱 그 시점 아닙니까? 대북 송금 해서 뭐 국정조사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하던. 그리고 실제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리호남 이름이 막 나왔죠.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필리핀에서 자기가 리호남을 호텔에서, 마닐라 호텔에서 이 안내를 해서 김성태에게 데려갔고, 김성태가 돈을 줬다. 그 리호남을 딱 그 시점에 이재명의 비서실장 출신이 만나서 북한에 신장 투스키 같은 이런 물자를 보내는 것을 논의를 했다. 그 논의만 했을까? 아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조선일보 사설도 그 의문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이 대북송금 핵심 북한 리호남, 민주당 지사가 왜 만났나? 민주당 지사이기도 하고 이재명의 그 대선 때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지난달에 신장 투스키하고 한라봉 모묘 뭐 1억 6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북한에 보냈는데, 그거를 위해서 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가 2월에 베이징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원 리호남을 직접 만났다. 리호남은 아시다시피 대북송금, 거기 다 우리나라에서도 다 알려진 인물이죠. 만약에 진짜 순수하게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거기 상대가 리호남이 온다고 하면은 거부를 하셔야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겠다고 하셔야죠. 근데 리호남, 그것도 정동영이 다 인정을 한 상황에서, 제주지사가 리호남과 접촉했다는 2월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사건 공수처 모임을 띄웠다. 딱 그 시점에. 그리고 대북송금 수사검사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을 술과 연호로 해요했다는 이유로 감찰을 받은 그 시점에 그 리호남을 이재명의 비서실장을 지낸 제주지사가 만났다. 정동영의 오케이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과연 사실 내용입니다. 그 시점에, 그러니까
이재명이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려는 정권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던 때였는데, 그 시점에 민주당 소속 제주지사가 대북송금 사건의 북측 열쇠를 쥔 리오남을 만난 것은 과연 우연인가? 그리고 통일부는 이 리오남 접촉을 미리 알았을 것이고, 대북송금 관련 리오남 발언으로 정치적, 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도 접촉을 허용을 했다. 김정은이 남북 당국 간 접촉을 중단을 한 상태죠. 중단하라고 해놓은 상태죠. 그 상태에서 리오남을 내보내서 지원품을 받은 것은 한국 정부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무슨 신호를 보냈을까요? 리오남을 보내가지고. 리오남이 지금 이재명의 뒷덜미를 잡고 있다는 걸 다 알 텐데. 자, 지자체도 남북 협력 사업을 할 수 있지만은 남측과 통하는 북한 브로커도 여러 명이 있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이재명 방북 비용을 받아간 리오남을 민주당 인사가 다시 접촉해서 협력 사업을 하는지 궁금한 국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 사설의 내용입니다.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지. 그리고 오늘 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오용원 지사를 만난 리오남이 오용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 우리가 승인하기 전에 물품 지원을 했다는 거 발설하지 말아라. 발설하지 말아라. 리오남은 이 오용원 만났을 때 자기를 유럽 주재 참사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명함도 건네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오용원에게 별도 승인이 있기 전까지, 북한 당국의 별도 승인이 있기 전까지 물품 지원 사업 진행 과정을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말라. 오용원에게 요청을 했다. 그 대북 소식통은 전했다. 이게 요청입니까? 지시죠, 지시. 이재명이 비서실장을 지낸 제주지사에게 일개 북한 공작원이 지시한 겁니다. 발설하지 마. 그리고 리오남은 중간에 내용이 알려지면은 남측과의 협력 사업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 자, 이게 뭔가 이게 뭐 약점이 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좀 설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이 상황에서 오늘 제가 총리 지명자는 대마귀인가 썸네일에 그렇게 적어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재명이 그동안 다주택자들을 범죄자처럼 취급을 하거나 마귀에 빗대면서 비난을 했죠. 그런데 이재명이 지명한 한성숙 총리 후보자는 집을 4채를 보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집 다주택자는 마귀면은 4채를 보유한 한성숙은 대마귀입니까? 이 한성숙은 서울에 3채, 경기도에 1채, 거주 중인 서울 삼청동 집을 뺀 3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8년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20년간 그중에서 하나 20년간 보유해온 서울 잠실 아파트는 지난달에 52억 원에 매각이 됐다. 아마 그때 뭐 인사검증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거 알고 52억 원에 매각을 했는데, 그런데 2006년에 22억 5천만 원에 샀는데 29억 5천만 원 차익을 거뒀다. 서울 주요 지역에 살지도 않는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줬다. 그런 사람을 주택 많은 사람은 마귀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을 국무총리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을 우습게 하는 이재명 좌파 정권인데, 오늘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의 지지율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대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은 생명줄이죠. 그래서 이재명의 독주를 멈춰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안에서 또다시 장동혁 사태로 한동훈 폭동론이 불거져서 전투태세를 갖추는데 좀 차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면 돌파를 하는 장동혁 대표도 전당원 투표에 의해서 재선임을 한번 물어보는 그런 과감한
돌파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에서 오늘 그 내용들을 주로 말씀드렸습니다.